자, 지구 시스템 여러분들 뽁뽁이 소리, 새 소리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위권에 오존층이 존재할까요? 오존층은 성층권이죠. 성층권.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권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죠. 기권. 수증기를 포함해야죠. 그래서 자, 기권은 지구 에너지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작은 게 아니죠. 생물권은 아직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까지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권은 지구 내부인 멘틀과 핵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수증기는 수권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은 성층권에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자, 기권에서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물질 및 에너지 이동이 활발해서 에너지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 다음에 지권은 지각과 지구 전체예요.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1번의 정답은 4번. 생물권은 아직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을 포함합니다. 자, 그림 가는 구성 성분에 따라서 나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구분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연약권은 지각에 해당합니까? 연약권은 멘틀이죠, 멘틀에 해당되고요. 멘틀 상부가 연약권이죠. 자, 그 다음에 판은 암석권과 연약권을 모두 포함한다. 판은 암석권까지만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석권과 연약권은 암석권은 연약권보다 구성 물질의 밀도가 작을수록 가장 위로 떠올랐어요. 암석권이 더 연약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3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외핵과 내핵은 구성 성분은 같은데 물질은 외핵은 액체 상태가 되고 내핵은 고체 상태가 되니까 고체 상태가 같지 않죠. 상태가 같지 않아요. 구성 성분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그랬죠?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자, 지구 자기장은 지구 내부 내핵의 활동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지구 내부의 외핵이죠. 외핵의 활동으로,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영화 코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이제 외핵의 그 작용이 멈춰가지고 이제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없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가지고 그걸 영화화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영화인데 너무 만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뭐 유명한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없어요. 자, 판은 암석권을 말해요. 플레이트.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권의 밀도가 연약권의 밀도보다 작아서 암석권이 위에 떠 있죠. 연약권이 위에 떠 있다. 밀도가 작을수록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은 기름이 위에 뜨잖아요. 밀도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외핵과 내핵은 구성 성분은 철하고 니켈로 같은데 한 녀석은 액체, 한 녀석은 고체니까 물질의 상태가 다르고요. 자, 지구 자기장은 외핵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지권이 층상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한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뭐냐면은 중력이죠, 중력.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클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요. 여러분들 돌멩이하고 스티로폼하고 물에다가 던져보세요. 그러면 스티로폼은 위에 뜨고 돌멩이는 밑으로 가라앉죠. 돌멩이가 밀도가 커서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위에 뜹니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층상 구조, 외핵,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권은 중력의 영향으로 핵과 멘틀, 지각의 층상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은 중위도. 중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구를 보면은 0도가 적도예요. 0도가 적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곳이 30도에서 60도 위도가 여기가 이제 중위도야. 중위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60도 이상 90도까지를 북쪽이죠. 극지방이라고 그래. 극지방. 그래서 60도 이상을 극지방. 극지방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0도에서부터 30도를 뭐라고 그러냐? 열대지방 또는 저위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열대지방, 우리가 사는 데가 따뜻하다 그래서 온대지방, 그 다음에 60도에서 극지방까지를 차갑다 그래서 한대, 이렇게 차가울 한자를 써서 한대라고 그래요. 옳지 않는 거 A가 혼합층이죠. 맞습니다. B는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이 껑충 도약했다. 껑충 뛰면 우리가 온도가 확 높아지는 것도 도약이지만 온도가 갑자기 확 낮아지는 것도 도약한 거예요. 약층. 그래서 수온이 도약하는 층이다. 약층이다. C는 심해층이다. 다 맞는 말인데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작은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해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은 A에서가 가장 활발해요. A가 혼합층인데 바람에 의해서 뭐예요? 혼합이 되거든요. 혼합작용이. 그래서 좀 깊은 곳까지 온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틀린 답이 뭐예요? 옳지 않는 것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A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가장 활발해서 혼합층이라고 해요. 혼합작용이 활발하다고 해서 혼합층. 그래서 혼합층이다. B는 혼합층 아래에 있는데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급격히 높아지는. 자, 그래서 수온 약층. 자, C는 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낮고 일정한 심해층.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가 없다. 그냥. 자, 그 다음 5번은 그림은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온의 일변화는 A층에서 가장 크다. 자, 옳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는 일변화가 가장 큰 건 기울기가 가장 크다라는 것인데요. 어딜까요? D가 되겠어요. D. D층에서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밤과 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D층은 10건이죠. 10건. 자, A층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네. 높이에 따라서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5번은 뭐가 될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입니까? A에서는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이 뜨거운데 지표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표면에서 열이 나는데, 그렇죠. 후라이팬에서 열이 나는데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층과 C층에서는 비, 눈, 바람과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A층에서만 일어나요. C층은 왜 안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같은데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B층은 모두 불안정한 층이다. B층은 안정한 층이라 그래요. 불안정한 층은 여기서 보니까 A와 C가 불안정해요. 그러면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안정되어 있는 층, 안정한 층은 어디가 될까요? B하고 D가 되겠어요. B와 D.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B층은 온도가 낮은 부분이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높은 부분이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여기가 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정된 것이고,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요. 온도가 높은 녀석이 바닥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온도가 낮은 녀석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자외선을 막아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오존층은 B에가 있어요. 맞아요. 성층권에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2번이 왜 문제가 됐는가 봅시다. A층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려올수록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흡수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A층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높이에 따라. 2번이 맞는 말이 되네요. 그러면 5번은 확실히 맞는 말이고요. A층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맞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해설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은 단열 팽창돼 가지고 있어요. 단열 팽창.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면은 압력이 낮아져요. 저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져요. 압력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 A층은. 그래서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해설이 지금 여기는 맞게 나왔는데 답은 5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3번을 설명해서는 안 돼요. 자, 2번을 설명해서는 안 돼요. 2번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2번도 답이 돼버리잖아요. 2번 틀린 말인데, 왜 그러냐면은 단열 팽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팽창해요. 자, 풍선을 2층에서 날리면 위로, 여기서는 작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 이렇게 뭐냐면은 팽창되는 거예요. 단열 팽창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네,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단일 팽창이라는 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설악산 꼭대기가 지표면인데 왜 설악산 꼭대기는 햇볕 똑같이 받는데 온도가 낮아요? 거기는 압력이 낮아요. 여기 평택보다, 안성보다 압력이 낮아. 그래서 온도가 낮은 거예요. 똑같이 햇볕을 받아도.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은, 자, 이 표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는 뭐고 B는 뭐고, 이렇게 교과서 118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118쪽을 봐도 빈칸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교과서 118쪽을 보면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A는 뭐냐면은 태풍의 발생이에요. 태풍의 발생.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냐면은 호흡이나 광합성이에요. 호흡이나 광합성.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냐면은 풍화, 침식,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화, 침식,
퇴적. 그 다음에 이제 D는 뭐냐면은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죠.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맨들맨들해지죠. 그래서 조약돌. 아주 이쁜 돌.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게 없이 완전히 다 갈아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파도가 우리 직권을 공격해 가지고 돌멩이를 아주 깎아 내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는 뭘까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생물권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서식처가 변경이 되죠. 대륙 이동하면은 서식처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페이지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A, B, C, D, E 중 태풍의 생성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거죠. 태풍의 생성은 A에 해당이 되고요. 광합성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B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태풍은 해수의 증발에 의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태풍은 해수의 증발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고, 광합성은 생물권이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됩니다. 광합성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서요. 그림은 상호작용하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을 순서 없이 A, B, C, D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A와 관련된 상호작용, 기역, 니은, 디귿의 예이다. 그랬습니다. B, C, D는 무엇일 거냐 그랬어. 기역번을 보니까 사막의 사구라고 하는 것은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막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람에 의해서 그래요. 그럼 이건 직권과 기권이죠. 직권과 기권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은 풍랑의 발생. 풍랑의 발생은 뭘까요? 수권과 기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친다 이게 풍랑이에요. 풍랑이 아니라. 자, 수권과 기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호작용. 생물과 동물들의 호흡은 뭘까요? 생물권과 뭐가 돼요? 기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여기 A가 이제 뭐냐면은 기권이 되겠죠. 공통인 게 기권이니까 A. 그러면 이제 기역은 기권하고 직권이니까 B가 바로 뭐가 될까요? 이제 직권이 되겠죠. B가 직권.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풍량이니까 수권. 니은은 여기죠. C가 바로 뭘까? 수권. D는 뭐가 될까? 생물권. 생동물의 호흡이니까 여기는 생물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답을 고르시면은 몇 번이 될까요? B, C, D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사구는 바람, 모래의 상호작용이고, 풍랑이 아니라 풍랑이에요. 풍랑은 파도란 뜻이죠. 바람과 해수의 상호작용. 그래서 기권과 직권, 기권과 수권. 동물의 호흡은 기권과 동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한 가운데 있는 게 기권이다. 그럼 이제 찾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8번은 다음 보기의 지구 시스템 에너지 원중 양이 많은 것부터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디귿이에요. 태양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0.013%, 조력 에너지는 0.002%. 어떤 게 더 클까요? 여기 더 크네요. 내부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디귿, 니은, 기억. 자, 그 다음 이제 9번을 볼까요? 표는 지구 시스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금방 그 말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뭐냐? 밀물과 썰물은 뭘까요? 조력이죠, 조력. 조력. 그래서 조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니까 뭐가 될까요? 태양 에너지인가요? 자, 그래서 나는 태양 에너지가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이고요. 다는 지구 내부 에너지. 다는 지구 내부 에너지니까 이거 다 틀렸고요. 가와 다를 합한 에너지량은 나의 에너지량보다 많다. 나의 에너지량보다 많을 수가 없죠. 직권에서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나이다. 직권에서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는 거 뭘까요? 태양이죠. 왜냐하면 기상현상 전체가 다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가 태양 에너지. 이게 전체를 다 관리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 구조론, 판 이동을 시키는 거고, 조력 에너지는 파도 좀 만드는 거죠. 그런 건 태양 에너지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자, 10번. 그림은 지구에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동하는 물의 양은 A가 B보다 많다. A는 육지에서 대기로 가는 것하고 해양에서 대기로 가는 것. 그렇죠. 바다에서 증발된 게 육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B가 훨씬 많고요. 바다에서 증발된 양이 바다가 더 넓으니까 우리 지구 전체의 70%가 바다예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B에서 이동하는 물의 양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감소할까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증가가 되겠고요. C에서는 토양 침식이 발생한다. 육지에서 해양 쪽으로 뭐가 일어나는데요? 육지에서 해양 쪽으로 물이 순환하는 거. 빗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빗물이 흘러간다. 물이 이동하는 과정이니까요. 뭐 침식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침식이 발생하겠네요. 비가 와서 내려가니까. 네. 그 다음에 A와 B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겠죠. 증발하는 것은 다 태양 에너지고요. 지구 시스템 전체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해수의 증발량이 증가돼서 여기 B에서 이동하는 물의 양은 증가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은 그림은 물의 순환과 연관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랬네요. 일단 가의 값은 109 더하기 15. 이게 가는 15하고 109를 더해 보세요. 그럼 얼마일까요? 124이다. 맞나? 총 증발량하고 총 강수량은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해양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해양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돼야겠죠. 올라간 양이나 내려간 양이나 똑같으니까. 물의 순환은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고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구 시스템 전체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요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 각 권은 물을 얻은 양과 물을 잃은 양이 같은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지구 시스템 전체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위에 번호에서는 그게 뭡니까? 자, 12번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있어요. 자, 탄산염호 형태로 해저에 퇴적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토요일 날 나와서 하고 있는데 교내 방송, 선생님한테 오는 전화, 뭐 인터폰 아주 엄청납니다. 방해 요소가. 자, 탄산염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처럼 고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주로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또 다른 과학적인 말로 표현으로는 탄산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네, 맞는 말이 되겠고, 기권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등으로 존재하죠. 네, 맞습니다. 해수의 수온이 감소하면 수권에서 기권으로의 탄소 공급이 활발해진다. 자,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 되겠죠. 12번에 5번은 자, 해수의 수온이 감소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탄소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수권에서 기권으로의 탄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요. 여러분들 김치가 셔지는 것이 화학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셔지잖아요.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김장김치가 3개월이 가도록 셔지지 않잖아요. 네,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수온이 감소하면은 수권에서 기권으로 탄소 공급이 덜 활발해지죠. 활발해질 수가 없죠. 이산화탄소로 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온도가 낮으면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이온으로. 자, 기체로 빠져나가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지구 시스템의 탄소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3번 탄소 순환에 대한 거. 광합성은 대기 중의 탄소량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인 C6H12O6가 포도당인데 포도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물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량을 대기 중에 탄소량이 감소시키죠. 감소되는 거죠. 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에 탄소량이 증가하겠죠. 아까 바닷물에 있던 탄산 이온들이 이산화탄소로 CO3 E- 이 녀석이 CO2로 이렇게 기체 상태로 올라가겠죠. 증가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석탄은 탄소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여 생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화산활동으로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이나 수권으로 이동하겠죠. 화산활동. 직권에서 있던 것이 기체 상태나 또는 돌멩이로 직권으로 가는 건 돌멩이 탄산염 형태로 나갈 것이고 기권으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갈 것이고 자, 그 다음 5번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탄소는 기권에 가장 많이 포함될까요? 아니죠. 어디에? 직권에 고체 상태로 탄산염 형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A는 뭐 광합성을 하고 호흡 및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A는 기권인 것 같습니다. 기권. 그 다음에 B는 생물권에서 뭐 이렇게 CaCO3 침전됐다 뭐 이런 거니까요.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C가 뭐가 될까요? B는 수중식물의 호흡 CO2 해수 내의 용해. 그래서 B가 여기요 해수라고 되어 있네. 해수 내의 용해 탄산 이온 형태로. 그러면 얘가 이제 수권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요게 탄산 칼슘이 고체죠. 고체로 침전되어 있다. 가라앉는다. 그러면 C는 지권이 되겠어요. 지권. 땅이 되겠죠. 자, 가는 뭡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은 화석연료에 연소가 있다. 맞죠? 화석연료는 직권에가 있었는데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가버리죠. 뭐가 C N H N 플러스 O2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산소하고 반응하는 게 연소예요. 연소 반응. 자, 연소 반응의 결과는 이산화탄소하고 항상 물이 나와요.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래서 여기는 C하고 O2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H하고 O2가 만나서 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A는 기권, B는 속권, C는 직권인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됐는지 그 위에 표를 보면 되고요. 해수의 수온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낮아지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탄소량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 각 번에 존재하는 탄소의 존재 형태와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석회암,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로 되는 거, 화석연료의 연소, 맞는 말. A는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과정, 맞는 말. 그 다음에 B는 유기화합물하고 이산화탄소, 이건 호흡이죠. 자, B 과정에서는 호흡이 일어난다. 이산화탄소가 유기화합물로 됐으니까 광합성이네요. 이쪽이 호흡이고요. 이쪽은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왼쪽이 유기화합물에서 이산화탄소로 되는 것은 호흡이고요. B는 이산화탄소가 유기화합물로 바꾼 거, 광합성이죠. 그래서 3번이 해당되겠네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C 과정이 활발해질 것이고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로. 탄소가 순환하여 교무실로 전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전원 교무실로 오세요. 고등학교 2학년 전원 교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방에서도 KF94 마스크 착용하세요. 검사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상이네요. 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C 과정이 활발해지겠죠. 네. 탄소가 순환하여도 지구 시스템의 총 탄소량은 일정합니다. 왜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지구 밖에서 들어오거나 지구 밖으로 나가야지 탄소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땅에 묻혔다가 공기 중으로 나갔다가 다시 생물권으로 들어왔다가 또 직권으로 들어갔다가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판 구조론 16번. 판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요. 네, 맞는 말. 그래서 16번은 1번이 답이 되어버렸네요. 대륙지각과 해역지각말을 판이라고 한다. 아니죠. 판 아래쪽의 상부 멘틀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말랑말랑 연약권. 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곳도 있어요. 뭐가 그랬죠? 스쳐 지나가는 거.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 다 틀린 말이네요. 태평양판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은 주로 판의 중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 육지와 만나는 곳, 여기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다 틀렸고 1번만 정답.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합친 단단한 부분을 판이라고 하고요. 자, 판 아래쪽 상부 멘틀에는 암석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서 연약권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연약권. 자, 태평양판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은 판의 가장자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17번. 그림은 대륙과 해양에서 멘틀의 일부와 지각의 단면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연약권이다. 그랬습니다. A는 뭐죠? A. 여기를 우리가, 아이고, 이게 움직여 버리면 안 되는데. 자, A는 뭐예요? 암석권, 판이에요, 판. 어디까지가 판이에요? 멘틀의 일부. 자, B는 연약권입니다. 멘틀의 일부는 연약권. 그 다음에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로 유동성을 띠기 때문에 멘틀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 틀렸고요. B 틀렸고요. A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아니고요. B는 부분 용융 상태다. 자, 그래서 B는 부분 용융 상태로 유동성을 띠고요. 멘틀은 A와 B를 합해서 판이라고 한다고? 그럼 멘틀을 뭐 어떻게 구성했겠어? 구분을 했겠어? 네, 지금 또 전화가 오죠. 엄청나게 지금 학교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8번을 갈까요? 어디까지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판이라고 해버린다 그러면 A와 B를 합해서 판이라고 하면 멘트를 뭐하게 분류를 해? 그렇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8번. 그림은 판 경계에 대한 흐름도이다. 여러분들 이제 흐름도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 나올 거야. 이거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게임 프로그램들, 막 게임은 할 줄 알지만 게임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이제 못 짜죠. 자,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가? 예.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가? 예. 뭘까요? 해령이 되죠. 여기는 해령. 근데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가? 아니요. 그러면 뭘까요? 해령. 그러면 해구 정도 되겠죠. 해구. 해구.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지각은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해구가 될 것 같고요.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가? 화산 활동은 있는데 아니요 그랬어. 화산이 안 일어나는데 천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얕을 전자야. 우리가 개천이라고 하잖아. 개천에서 용난다. 여러분들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릎 아래쪽만큼이나 흐른 조그마한 것을 개천이라고 그래요. 개천은 얕죠. 얕은 거죠.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발생하는가?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 변환단층은 서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변환단층. 자, 그러면 D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A, B, C에 해당되는 것은 해령, 해구, 변환단층.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2번이 되겠어요. 자, A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죠. 해령이 있고요. 거기에 열곡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B는 수렴형 경계. 그러니까 해구와 또 뭐가 돼요?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거.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부딪히는 거. 수렴형 경계요. 히말라야 산맥. 자, C는 보존형 경계인데 이것은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 자, 19번은 그림 가나 다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자, 가나 다에서 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가는 뭘까요? 해양 지각이 두 개가 서로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양 지각과 해양 지각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한쪽이 또 말려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이렇게 합해져서 내려가는 곳, 여기를 섭입대라고 그랬죠. 섭입대. 섭입대. 서로 부딪히는 곳, 섭입대. 자, 여기는 이제 일본 해구, 필리핀 해구, 해구라고 그랬고요. 자,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거 뭐야? 조산운동. 조산운동을 우리 그 책에서는 습곡산맥 이렇게도 말해요. 산맥이 만들어진다. 습곡산맥. 조산운동. 자, 가에서는 해구가 발생한다. 뭐예요? 나에서 해구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섭입대에서 그래서 틀렸고요. 가나다는 모두
부딪히는 거니까 수렴형 경계 맞네요. 네, 가나다가 다 수렴형 경계. 다 부딪히니까 수렴형 경계 아닌가? 그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가를 보니까요. 가가 화살표가 이것이 잘못됐어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어?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이 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돼야 돼. 이렇게 화살표가.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어. 그래서 가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해령. 해령. 그 다음에 열국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가에서는. 그러니까 틀렸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는 발산형 경계고. 그죠? 그림상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럼 답이 두 개가 되버리잖아요. 화살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답이 아니고요. 가는 발산형 경계, 나하고 다는 수렴형 경계고요. 다와 같은 지형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옳지 않는 거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는 거. 그럼 뭐 이런 거 가 같은 게 왜 있냐? 이건 문제가 지금 뭔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렇네요. 화산 활동은 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지진만 발생해요. 저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은 지진만 발생해요. 그래서 4번은 옳지 않는 것이니까요. 자, 다와 같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이건 맞는 말. 그럼 가나다는 모두 수렴형 경계. 아,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수렴형 경계 맞고요. 그 다음 1학년 교내 고등학교 1학년. 자, 이 문제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이 서로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한쪽이 밀도가 작은 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밀도가 큰 쪽이 참. 그러면 한 녀석은 이렇게 꺾어서 대륙지각처럼 들어가겠는데 여기에서도 해구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도 맞는 말. 선생님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아무렇게나 했네요. 가나다 모두 수렴형 경계 맞는 말. 다와 같은 지형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맞는 말. 지금 옳지 않는 거 골라야 되니까요. 4번 화산 활동은 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요게 되겠고, 판의 경계에서 소멸되는 지각은 해양 지각이다. 어디가 소멸돼요? 판의 경계에서 소멸되는 지각. 문제가 좀 그래요. 판의 경계에서 소멸되는 지각은 그렇네요. 해양 지각. 근데 해양 지각이 이렇게 섭입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대륙 지각은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가는데 대륙 지각은 자,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다시 여기에서 호상열도가 발생해요. 여기 용암이 이렇게 올라와서 줄을 지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섬이 만들어져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 해양 지각만 소멸이 되네요. 해양 지각만 소멸이 된다. 주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 그러면은 옳지 않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4번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조산운동 습곡산맥보다는 어디 쪽? 해구가 만들어지는 곳. 해령이나 해구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20번. 그림은 해령이 변환단층에 의해서 어긋난 모습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AA-하고 BB-에서는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야. AA- 해령이니까요. 여기 해령이니까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죠. 맞는 말. AA-BB-에서는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요. 계속 화산이 발생하고요. A와 B 사이에는 변환단층 구간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A와 B 사이는 보존형 경계. 맞는 말. A와 B 사이에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게 틀린 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두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얕은 지진, 얕은 천발 지진이라고 그러죠.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환등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수업이 끊겼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